요즘 날씨 너무 많이 추워졌어요. 그쵸? 그렇지. 겨울이 겨울이야. 그니까요. 요즘 건강 잘 챙기시고 다니시죠? 너무 건강히 탈다. 넌 어떻게 지내? 저요? 응. 저 요즘 새벽마다 이제 아이스링크장 나가서 피겨 스케이팅 강습을 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 그 끝났는데 또 다른 학교 받았나? 네네네. 아, 또 이렇게 학교에서. 바로바로 잡히는구나. 그쵸. 아무래도 잘 가르친다고 소문이 났는지 계속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제가 앞으로 미래의 꿈이 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간을 또 투자를 하고 있죠. 아, 교수님 저 질문 하나 드려도 돼요? 12월 되니까 법 개정이 된다는 말들이 많던데. 그렇지. 뭐 9월부터 법사에 들어가가지고 10월, 11월 뭐 개정돼서 확정이 되면 이제 내년부터 시행된 것도 있고, 아, 네. 내년 초, 내년 중순 뭐 시행된 것도 있고,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데 많이 법 바뀌지. 그쵸. 사람들 다 예민하고. 근데 그 중에서 종부세? 종부세라고 많이 말씀하시던데 종부세가 뭐예요? 종부세.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또 교육을 또 해야겠네. 시청자분도 뭐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고 뭐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분도 계시니까 내가 우리 같이 한번 교육을 해볼게요.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된 최명환입니다. 저는 공인중개사 부동산 세법을 강의를 한 13년 했고요. 2008년도에 EBS 강의로 마지막으로 해서 2009년부터는 실무 강의를 했어요. 공인중개사를 위주로. 그전에는 시험 보는 사람 위주였다면은 2009년부터는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하면서 세금 절세부터 개정되는 것부터 어떻게 하면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느냐 컨설팅까지 하면서 해왔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의 컨텐츠는 뭐냐면 알려주는 방식으로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법 개정되는 거 있으면 개정되는 것도 좀 잘 쉽게 풀어가지고 또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부동산도 관련돼서 재테크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느냐. 저는 부동산은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좋은 정보를 드릴 목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 정보를 드리는 과정에서 정말 괜찮은 게 있으면 현장도 같이 가보고요. 여러분들 직접 발품 안 팔아도 제가 팔아서 경제 여행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재테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종부세는요. 종합부동산세 줄임말로서 자, 부동산 관련 세금 크게 세 가지 구분됩니다. 취득 관련 세금, 보유 관련 세금, 양도 관련 세금. 자, 취득 관련 세금은 취득세가 들어가고요. 국세 가운데서 공짜로 받는 세금이 있어요. 공짜로 재산 받으면 내는 세금, 상속세하고 증여세가 또 이 취득 관련 세금이에요. 내가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만 내는 게 아니라 취득세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보유세라는 거는요, 갖고 있는 동안 매년 내는 거예요. 누가 묻더라고요. 언제까지 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갖고 있을 때까지야. 내가 팔면은 보유 안 하죠? 그럼 안 내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등기부상에 올라있는 기간 동안만 내는 게 보유세라고 그래요. 보유 기간 동안 내는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양도세라는 것은 소유권 양도, 소유권 이전할 때 내 명의를 타인에게 팔았을 때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말 그대로 양도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라고 그래요. 그 중에 보유세가 자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있는데요. 재산세는 지방세라고 그러고요.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라는 표현을 써요. 지방세하고 국세하고 혹시 무슨 말인지 알겠어? 들어는 봤는데 잘 자세히는 한번 모르겠어요. 찍어봐봐. 지방세는. 네, 한번. 세금은 이 줄임말이 많아. 진짜요? 지방세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조세 줄임말이 지방세. 그럼 국세는 뭘까? 누가 부과할까? 국가. 그렇지. 국가에서 부과할 세금을 국세라는 표현을 써요. 종부세는 12월 달에 내는 겁니다. 납부기간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고요. 그 납부기한 개시일 12월 1월 1일 전에 보름 2주 전부터 이제 고지서 날라와요. 그럼 내면 되는 건데 이 구분한 이유는 뭐냐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해서 그럼 세금세 수입이 지자체 수입이 되고요. 그 수입으로 지자체를 운영하는 겁니다.
반대로 국세는요, 국가가 세금을 징수해서 국가가 받은 세금을 국가 운영 자금에 사용하는 것을 국세라는 표현을 써요. 원래 보유세는 다 지방세였어요. 그래서 건축물분, 토지분 해가지고 두 개 나오다가 2004년부터 도입된 게 우리 이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근데 2005년부터 부과됐는데, 그때 부과되는 건 뭐냐면, 자, 지방세를 하다 보니까 토지 같은 경우는, 자, 지자체에서 요 지방에서 만약에 우리가 서울이면 서울에 있는 땅을 샀어. 그러면 그 지방에 속할 수 있지만은, 자, 서울에 땅 하나 사고, 땅을 내가 저기 경기도 이천에 하나 사고, 경기도 영인에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저 부산에 사면, 지방세라고는 각 지자체에 있는 것만 부과하기 때문에 금액이 작잖아. 작으니까 요것만 부과할 수 있거든. 그럼 돈이 많은 사람 어떡하겠어? 투기하려면? 유비에 돈 많아. 그럼 한 군데 살래? 여러 군데 살래? 여러 군데 사야죠. 투자, 투자. 개발 가치가 있고 투자 가치가 있는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재산세를 하나로 통폐합하고, 그리고 종부세를 만들어서 주택과 토지를 보유한 사람한테만 부과하는 세금이 종부세인데, 전국적으로, 국세니까 전국에 있는 거를 여러 군데 보유했다. 이걸 다 합하겠다 이거지. 합하면 금액이 커지겠지. 금액이 커지면 세율이 누진세율 적용되는데, 누진세는 뭐냐면 금액이 작으면 낮은 세율,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거야. 그러면 전국에 있는 땅을 다 합해버리면 금액이 커지겠지. 그럼 세율도 높아지니까 세금 많이 내겠지. 그래서 국세로 전환시킨 게 보유세, 종부세야. 그러면은 집이나 땅이 없는 사람들은 괜찮겠네요. 근데 꽤 괜찮게 낼 필요 없지. 집이 없다, 땅이 없다, 그럼 납세의무자가 아니야. 자, 나 집이 있다, 그럼 세금 내야 되는 거야. 다 내는 건 아니고 규정도 있어, 법 규정이. 내가 집에 한 개 있다, 그럼 1세 1주택자일 때는 공시가격이 11억 넘어가야지만 세금 내는 거야. 그럼 11억 이하다 하면 종부세 안 내. 그냥 재산세만 내면 되는 거야. 그 규정이 공시가격 기준인데, 공시가격은 또 뭐냐면 공시한다는 것을 알린다는 뜻이거든. 국가나 정부기관이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는 걸 공시한다 그래. 그러니까 공시가격이라는 것은 이 부동산의 가치를, 가격이 얼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걸 공시가격이라. 거기 일정률을 곱해가지고 그 금액이 11억 이하면 안 내고 11억 초과하면 내는 거예요. 주택은. 토지 같은 경우는 종합합산 토지가 있고 별도 합산 토지가 있어. 종합합산은 종합 다 합하겠다 뜻이야. 쉽게 말하면 나대지 같은 투기 목적인 땅은 다 합하겠다 이거고, 별도 합산은 별도로 합하겠다. 요건 뭐냐면은 상가 토지 같은 경우, 상가는 업무용에 쓰는 거잖아. 사업에 쓰는 거지. 업무용에 쓰는 그 땅에 있는 땅은 금액을 크게 둬. 80억 기준이고, 투기한 땅 투기하는 이 땅은 5억 기준이야. 5억 넘어가면 세금. 별도 합산 토지는, 상가 토지는 80억 넘으면 안 되고, 그런 기준 땅이 있단 말이지. 그런 거 우리는 나중에 교육할 때 다시 하기로 하고, 일단은 땅이라든가 주택이 있는 사람만 내기 때문에 없는 사람은 납세 의무가 없다 이거지. 그럼 이번에 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여야 합의 내용이 있다던데, 그건 뭐예요? 내가 좀 아까 얘기했잖아. 네. 지금 1세대 1주택, 한 세대가 집에 한 개 있다 그러면 종부세는 공시가 우리 기준 과세표준액이, 과세표준액은 뭐냐면 과세,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표준금액이야. 네. 이걸 과표를 하는데, 국제말 과표를 하는데, 이게 11억이 초과돼야만 되거든. 근데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게, 원래는 14억으로 바꾸자 했었어. 3억을 올리자 했었어. 네. 그래 버리니까 세금을 내야 될 사람이 너무 확 줄어버린 거야. 그럼 국가가 예산안이 있단 말이야. 네. 국가가 세금이 얼마 거치면, 그걸 어떻게 쓰겠다 예산안이 있는데, 너무 줄어버리면 안 되겠잖아. 그래서 여야가 이번에 합의됐어. 그래서 얼마 했느냐? 1세대 1주택자일 때는 과세표준액을 12억으로 1억 올렸어. 너 좀 아까 얘기했잖아. 11억이라 했지. 근데 이번에 개정된 것은 12억으로 개정이 돼. 그래서 지금 올해 12월 달에 납세 의무자가 세금 낼 사람이 약 123만 명이 되거든. 전국적으로. 근데 내년에 이제 12억으로 바뀌면 한 반이 줄어버려. 한 66만 6천 명 된다더라고. 그러면 세수용만 줄이잖아. 그지? 근데 인원이 반 줄었다 세금 반 주는 건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조금 주는 걸 감안해가지고 국가가 아마 예산을 짜가지고 또 진행하겠지. 이제 그런 것도 내년에 이제 법 바뀌는 게 많이 있을 거야. 그 바뀌는 것도 한 번씩 또 짚어가고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꿀팁 하나 줄게, 꿀팁. 어떤 거죠? 어떤 거죠? 부동산 매매할 때 네. 이 보유세 납세 의무자 기준이 있어. 납세 의무자, 세금 납부 의무자가 있거든. 그게 매년 6월 1일 기준이야. 6월 1일. 6월 1일 기준이어가지고 6월 1일 이전에 소유자가 바뀌면 네. 6월 1일 기준이어가지고 사실상의 소유자가 그 해에 재산세하고 종부세 납세 문제거든. 근데 6월 1일 전에 매매가 되면, 거래가 되면 부동산이, 그럼 매수자, 산 사람이 내야 되고, 6월 1일 이후라면 매도자가 내야 되는 거야. 법 규정이 있어. 만약에 잔금일이 5월 20일이야. 네. 그럼 5월 20일에 주인이 바뀌었겠지. 누가 바뀐 거야? 누가 주인이야? 산 사람이야, 판 사람이야? 5월 20일에 잔금 냈으니까 산 사람이 주인일 거 아니야. 그럼 6월 1일 되면 산 사람이 내는 거야. 그래서 매수인 내는 거고. 근데 잔금이 6월 5일이야, 만약에. 지났어. 아직 안 팔렸잖아. 그치? 그러니까 매수인 산 사람은 6월 5일에 샀을 거다. 이때 주인이야. 그럼 납세가 없어. 그럼 누구냐? 매도인 내는 거야. 판 사람이 내는 거야. 그러니까 잔금일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보통 보면은 5월달 잔금일 때는 내가 팔 건지 살 건지 기준해야 돼. 이 6월 1일 전이면 매수인, 6월 1일 이후면 매도인. 쉽게 알려면 수도 뭔지 알지? 그쵸. 처음 나오는 거 수도 매수인 매도인.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살 사람이라면 네. 6월 1일 전에 잔금 치르면은 내가 내야겠지.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잔금일을 6월 2일을 미루면 돼. 그럼 나는 올해는 안 내. 반대 내가 파는 사람이랑 어떻게 해야 돼? 6월 1일 전에 해야겠지. 그쵸. 잔금을. 그럼 사는 사람 내는 거잖아. 네. 근데 상대방도 알아. 그래서 내가 파는 사람이야. 근데 5월 30일 잔금 합시다니까 얘가 뭐라 하냐면 6월 2일 합시다 그래. 얘도 아는 거야 이제. 그러면 합의해봐. 그 6월 1일 하시죠. 할 수도 있어. 왜? 6월 1일 기준 해가지고 요날 포함 매수인이거든. 그러니까 매수인은 모를 수 있어. 나는 이제 안 낼 수 있겠지. 요일이 어떻게 되게 보면은 중요한 생사를 되게 오가는 그런 느낌이 생사까지는 아니고 약간 그런 현금이 느낌? 오가는 하여튼 뭐 그래서 6월 1일 팁이 될 수 있는 거고 네. 이 보유세는 매년 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매년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자꾸 세금이 올라가니까 부담이 되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세금 같은 경우는 부동산 관련 세금은 난 그 생각해. 미래를 보고 해야 되지 뒷북치는 세금 조정하면 안 되거든. 근데 지난번 정권에서는 막 24번 바뀌면서 가면 25번인가 뭐 20m 바뀌었어. 뒷북 정치만 하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거고 계속 이게 안 좋아지는 거지 이게. 강의한 나도 헷갈려 24번, 25번이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거래세라는 것은 취득 양도 관련이야. 거래되는 거니까. 이거는 조금 낮춰져야 되고 대신 보유한 동안 보유세를 높여줘야 돼. 그래서 특히 또 보유하면서 1주택자들 이런 분들은 많이 부과가 안 돼 또. 왜? 주택은 상관목적이거든. 대신 사업하는 사업장에 대한 보유세는 조금씩 올리는 거 아니야. 왜? 수익이 되니까. 그리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럼 그러겠지. 나는 봉이야 할 수 있지만 또 사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줘야 되고. 왜? 여기서 사업이 수입이 되면 사업 세금 내는 거니까 거기서 혜택을 주고 부동산 보유에는 조금 더 징수를 하고 그래서 재산 가치가 오른 거에 대한 세금을 징수를 하고 사업 관련된 혜택을 주고 유통 관련된 세금은 조금 낮춰주고 그렇게 가야 이게 진정한 세제 혜택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컨텐츠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대화도 하면서 공부도 같이 하고 또 저도 노력해서 여러분에게 좀 질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또 좋은 콘텐츠가 있으면 살려가는 방식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콘텐츠는 이 부동산 재테크 관련이고요. 그 다음에 개정된 것들 강의를 해드리면서 또 어떻게 하면 또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지 저는 탈세는 안 알려드립니다. 탈세를 제 강의하면요. 바로 신고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탈세는 안 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줄일 수 있는 거 절세할 수 있는 거, 그 다음 개정된 게 있으면 그 개정된 거 활용할 수 있는 활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컨텐츠를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앞으로 좋은 컨텐츠로
건강한 컨텐츠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